자, 3장 수학 삼각함수에 대한 확인학습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2페이지부터고요. 네, 확인 3-03 열어서 다음 작업을 완료하시오 했습니다. 자, 셀 N4에 거래 구분이 입고인 금액의 합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 합계 계산하는 거예요. sum이라는 함수를 쓰겠죠. 뭐의 합계냐면 금액의 합계고요. 단순하게 금액의 합계가 아니라 거래 구분이 입고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sum if라는 함수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자, sum if 함수는 sum if 함수는 인수가 무조건 세 가지가 들어간다 그랬죠. 인수가 무조건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가 인수가 뭐냐면 조건 범위가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조건식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조건식에는 반드시 큰 따옴표 찍어 주셔야 된다 그랬고, 마지막 세 번째 인수가 합을 구할 범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저 위에 있는 걸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조건 범위가 어디냐면 거래 구분이에요. 그리고 조건식은 뭐예요? 입고고요. 합을 구할 범위는 어디? 금액이에요. 요거 순서대로 작업해서 써 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문제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몇 번에다 하라 그랬냐면 N4에다 하라 그랬어요. 자, N4가 여기에요. 입고 금액의 합계. 그죠? 자, 함수 입력 클릭하시고 범주는 모두로 바꾼 다음에 sum if라는 걸 쓸 거니까, 자, S 키보드로 타이핑 치시고 쭉 스크롤해서 sum if라는 함수 선택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함수마법사 창 뜨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조건 검사 범위예요. 조건 범위가 어디냐면 거래 구분이죠. 거래 구분. 자, 시트에서 거래 구분이 어디냐면 C열이 되겠네요. 처음 나오는 자료가 C5니까 C5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방향키 하시면 200번 셀까지 잡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조건이 입고죠. 예, 조건이 입고예요. 그러면 큰 따옴표 하신 다음에 입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합을 구할 범위. 뭐의 합이냐면 금액의 합이에요. 금액의 합. 그죠? 그러면 쭉 또 화면 스크롤해서 올리신 다음에 금액. 예, I5가 됩니다. I5 셀 찍으시고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방향키 해서 200번 셀까지 잡아요. 확인.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2번 문제. 셀 N5에 리올 거래처 중에서 거래 구분이 출고인 금액의 합계를 계산합니다. 그랬어요. 자, 합계 계산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썸이에요. 그죠? 자, 뭐의 합계냐면 금액의 합계. 그러면 요게 합을 구할 범위가 되겠죠? 합을 구할 범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조건을 앞에 문제를 찾아볼게요. 무조건 금액의 합계가 아니니까. 자, 리올이라는 거래처 중에서 거래 구분이 출고래요. 자, 그러면 거래처가 리올이고요. 거래 구분이 출고예요. 그죠? 그럼 조건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그러니까 sum if s라는 함수를 저희는 쓸 거예요. sum if s 함수를 쓸 때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 방금 전 1번 문제에서 보셨던 거랑 조금 다르다 그랬죠. sum if s 하시는데 첫 번째 인수가 뭐냐면 합을 구할 범위를 먼저 써준다 그랬어요. sum if s는. 그리고 조건 범위 써주시고 조건식 써주시고
두 번째 조건 범위 써주시고 조건식 써주시고 이렇게 간다 그랬죠? 자, 그러면 합을 구할 범위가 금액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조건 범위가 어디예요? 거래처죠? 조건식은 리올이죠. 그 다음에 거래 구분이 네 번째가 될 거고 출고가 다섯 번째가 될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야죠. 자, 볼게요. N5예요. 여기 N5에다 구할 거예요. 자, 함수 입력 클릭하시고요. 범주 선택 모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함수 선택 클릭하시고 S 스크롤 하셔서 sum if s 확인. 자, 처음 sum range에 sum을 구할, 합을 구할 범위가 어디냐면 금액의 합계니까 금액이 되는 거죠. 자, 금액 I5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조건 범위예요. 자, 조건 범위가 어디냐면 거래처죠. 거래처. 네. 자, 스크롤해서 올리신 다음에 거래처 D5 셀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하시고 조건이 어디가 되냐면 리올. 자, 리올 따옴표 닫아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범위가 거래 구분이에요. 거래 구분. 쭉 또 올려서 거래 구분. 자, 여기 C열이네요. C5 셀 찍으시고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하시고 마지막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출고. 자, 따옴표 하시고 출고 큰 따옴표 닫으시고 됐죠? 자, 확인 하시면 이렇게 두 번째 문제 푸실 수 있어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생각하시면 다 푸실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셀 N8에서 로션으로 끝나는 상품명의 평균 수량을 계산합니다. 자, 평균 구하는 거예요. 에버리지. 네, 에버리지 이고요. 보시면 로션으로 끝나는 상품명이에요. 그죠? 로션으로 끝나는 상품명. 조건이죠.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에버리지 if고 조건은 한 가지예요. 네, 조건은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에버리지 if. 그런데 뭐의 평균이냐면 수량의 평균이죠. 얘가 3번이 되는 거죠. 수량. 그 다음에 1번 조건 검사할 범위. 조건 검사할 범위가 어디예요? 상품명이 1번이에요. 그럼 조건은 로션으로 끝나는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뭐뭐로 끝나는 했으니까 와일드 카드 문자를 써야 된다. 뭐뭐로 끝나는 로션으로 끝나는 그랬어요. 그러면 별 로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조건이 뭐뭐로 끝나는 요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N8번 셀. 자, 함수 입력 하시고요. 범주 모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함수 선택 아무데나 찍으신 다음에 자, 스크롤해서 average if. 조건이 한 가지예요. average if 확인. 자, 처음 조건 검사할 범위죠. 조건 검사할 범위 누구냐면 상품명이에요. 상품명. 그래서 자, 상품명 여기가 되는 거죠. 자, 5번 셀 찍으시고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하시고 두 번째 조건식 로션으로 끝나는 그랬으니까 별 로션 큰 따옴표. 자,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할 범위 뭐의 평균이냐면 수량의 평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수량의 평균. 자, G열 G5 잡으시고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됐죠? 확인.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4번 문제 셀 N10에서 2018년 1월 20일 거래일자 이후인 그래서 이후인 옐로이 거래처의 평균 금액을 계산합니다. 자, 평균이니까 에버리지고요. 뭐의 평균이냐면 금액의 평균이에요.
평균 계산할 항목이 요거 금액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앞에 한번 볼게요. 단순하게 금액의 평균이냐 아니면 다른 거냐 한번 볼게요. 자, 거래 일자가 2018년 1월 10일 이후라 그랬어요. 이후인 거래처가 LOE예요. 그럼 얘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if s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앞에 본문에서 봤지만 뭐뭐 이후고요. 날짜예요. 요거 그대로 그냥 써주시면 되는데 수식으로 표현하신다 그랬고 뭐뭐 이후인 경우는 2018년 1월 20일이라는 해당 날짜가 포함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2018-01-20 자, 요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라 그랬죠. 자, 요거 보시고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n 10번 셀이에요. n 10번 셀. 자, 함수 입력 하시고요. 에버리지 if s니까 자, 범주 선택 모두 아무거나 찍으시고 쭉 스크롤 하셔서 에버리지 if s 그죠? 확인. 자, 평균 구할 범위예요. 뭐의 평균이냐면 금액의 평균이거든요. 자, I 5번 셀 찍으시고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됐죠? 자, 두 번째. 조건 범위예요. 조건 범위. 자, 거래 일자죠. 첫 번째 조건이 거래 일자. 자, B 5번 셀 찍으시고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그죠? 하시고 조건이 뭐냐면 2018년 1월 20일 이후죠. 큰 따옴표 하신 다음에 크거나 같아요. 2018-01-20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거래처가 LOE예요. LOE예요. 거래처가 LOE. 그럼 거래처 D 5번이죠.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하시고 조건은 LOE 큰 따옴표 닫으시고요.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 됐죠? 네, 요게 4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 셀 범위 M5에서 M16에서 거래 구분별 거래 건수라고 그랬어요. 자, 거래 구분별 거래 건수. 자, 건수. 숫자니까 카운트 함수예요. 예, 카운트를 쓰시는 거고요. 뭐의 건수냐면 거래 건수죠. 자, 앞에 뭐뭐별 붙었어요. 이 뭐뭐별이 뭐예요? 조건이죠. 조건이 붙으니까 count if라는 함수를 쓰시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고 조건 한 가지니까 count if죠. 자, count if는 방금 전에 보셨던 sum if, sum 계열이나 average 계열의 함수와 다르게 인수가 두 개밖에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count if 하시고 조건 검사 범위 조건 범위 하시고 조건식 쓰시면 된다 그랬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조건 범위가 어디냐면 거래처죠. 거래 구분이죠. 죄송합니다. 거래 구분. 예, 거래 구분이 조건이고요. 요 조건에 만족하는 녀석들을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 보시면 조건 범위는 거래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건에 쓸만한 내용이 문제 없죠. 네, 문제 없죠. 자, 문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거 앞에 본문에서 count if s 할 때 보셨던 거랑 동일해요. 자, 요 부분이거든요. 요 거래 건수를 구할 건데 거래 구분이 조건이 여기 들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거래 구분별, 거래 구분이 입고인 셀의 개수를 세는 거고 출고인 셀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하나 구해놓고 채우기 핸들 하는 걸로 여러분들 구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참조 방식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자, 함수 입력 하시고요. 범주 선택 모두고 함수 C 하신 다음에 스크롤해서 count if 찾을게요. 예, count if 확인. 자, 조건 검사할 범위예요.
어디냐면 거래 구분이죠. 거래 구분. 자, C5번 셀부터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됐어요? 예. 자, 요렇게 놓고 저희 이거 하나 구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채우기 핸들 할 거잖아요. 그죠? 채우기 핸들 할 거니까 이 C5부터 C200이라고 하는 범위는 고정이 돼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F4번 눌러서 절대값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조건이 입고예요. 입고. 그러면 L15번 셀 클릭. 그러면 여기서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해야 되니까 L15번이고 여기 밑에는 뭐가 돼야 돼요? L16번 출고가 되면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상대 참조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이 6번처럼 아래로 채우기, 오른쪽으로 채우기 이거 고려하셔가지고 혼합 참조 방식으로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물론 하셔도 되지만 자, L15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확인 하시고 아래쪽으로 드래그. 예,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 문제예요. 셀 범위 M19에서 N23에서 자, 거래처별, 예, 거래처별, 거래 구분별, 판매 건수예요. 건수니까 얘도 당연히 카운트 쓰시는 거고요. 조건이 뭐뭐별, 거래처별, 거래 구분별 두 개의 조건이 있으니까 카운트 if s 이렇게 쓰시는 거죠. 자, 요거 참고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요, 이 부분이에요. 아까 본문에서 우리 앞전에 지난번에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거래처가 리올이고 입고인 셀의 개수, 거래처가 미르쉘이고 출고인 셀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구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구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함수 선택하시고 범주 선택 모두 자, C 타이핑 치신 다음에 count if s 그죠? 확인. 자, 첫 번째 범위는 뭐예요? 거래처죠, 거래처. 그래서 원본은 여기 있어요. D5번부터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하시고 움직이면 안 되니까 절대값 만들어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조건은 뭐예요? 리올이에요. 리올. 거래처가 이 D5번부터 D200번 사이에서 범위에서 리올이라는 걸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채우기 핸들 아래쪽으로 채우기 핸들 해야 되니까 L19에서 20, 21, 22, 23 변하면 돼요. 근데 오른쪽으로 우리가 채우기를 할 때는 이 L29에서 그럼 뭘로 바뀌어요? M19로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F4번 하나, 둘, 셋 눌러가지고 열 값은 고정시켜 놓고 hen 값은 풀어주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거래 구분별 그랬어요. 거래 구분. 자, 거래 구분 C열이죠. C5 셀 찍으시고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마찬가지로 F4 눌러서 고정.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조건은 입고인지 출고인지잖아요. 자, 입고 클릭하시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래쪽으로 채우기 핸들 할 거예요. 그러면 입고 값이 변하면 안 되니까 hen 값은 고정시켜 놓고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 할 때는 열 값은 바뀌어야 되죠. M에서 N으로. 그러니까 F4를 하나, 두 번 눌러서 hen 값은 고정시켜 놓고 열 값만 풀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거 확인 중요하다 그랬어요. 꼭 체크하시고요. 확인하시고 아래쪽 채우기, 오른쪽 채우기.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셔서 3장 수학삼각함수에 관한 확인학습 한번 풀어봤어요. 자, 여기까지 하셨고요. 다음 4장에서 뵙도록 하죠.